손흥민이 불쌍하다. 작년에 득점왕이 전술에 희생당하고 있다. 메이슨이 감독 대행이 아니라 빨리 제대로 된 감독을 모셔와야 할 것이다. 토트넘은 남은 경기에서도 나아질 수 있는 희망이 없다. 스카이 스포츠의 해설가 게리 네빌과 제이미 캐러건은 아스톤 빌라와 토트넘의 경기 중 토트넘의 처참함을 지적해 화제입니다. 특히 포로의 수비 부담을 줄여 공격 기회를 살리려는 의도로 손흥민을 4-4-2 전술의 미드필더로 내려 수비 부담을 주고 있는 메이슨의 전술을 신랄하게 비판했는데요. 과연 어떻게 된 일인지 함께 들어가 보시죠. 이번 아스톤 빌라와 토트넘의 경기는 유로파리그 진출권을 획득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한편 아스톤 빌라는 전 아스날 감독인 ML 감독 부임 이후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최근 홈에서 5연승 무실점으로 수비적으로도 매우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손흥민은 아스톤 빌라 원정에서 5골이나 기록한 아스톤 빌라 킬러의 모습을 자주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고작 승점이 3점 차밖에 차이나지 않은 두 팀의 대결의 향방은 중국 언론과 축구 팬들 사이에서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메이슨 감독 대행은 팰리스전에 이어서 다이어를 선발해서 제외시켰으며 이번에는 완전히 명단 제어시키는 과감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경기에서도 팰리스전에서 썼던 선발 라인업과 전술을 그대로 적용했다며 BBC가 주목했는데요. 경기 후 BBC는 다이어의 명단 제외로 팰리스전에서 신승을 얻어 분위기 전환에 성공했던 메이슨 감독 대행이 아스톤 빌라에게도 같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기대했다고 전하며 오른쪽에는 히샬리송, 왼쪽에는 손흥민을 배치한 것처럼 보이는 이 3백 전술은 사실 수비 시에는 손흥민을 윙이 아닌 왼쪽 미드필더처럼 내려오게 하는 변형 3백 전술이다. 팰리스전과 마찬가지로 손흥민은 수비 상황에서 하프타임 아래까지 내려와 수비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수비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던 페드로 포로의 수비 부담을 덜어주고 공격 기회를 더 만들어주려는 의도적인 전술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팰리스전에서는 운이 좋았지만 아스톤 빌라는 우리 만만한 팀이 아니다. 오늘 경기에서 전반전에 아스톤 빌라가 4개의 슈팅을 기록하는 동안 토트넘의 슈팅은 연계였다. 이 전술의 문제는 손흥민이 수비 때 너무 아래로 처지게 된다는 점이다. 이는 공격에도 큰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라며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토트넘 팬 커뮤니티에서는 오늘 경기 워스트는 메이슨이야. 메이슨을 정식 감독으로 부임시키자는 놈들은 축구를 모르는 놈들이 오늘 경기에서 페드로 포로 본 사람. 난 스킵이 제일 문제라고 봐. 아니다. 다 문제야. 패스 타이밍도 느리고 승리에 대한 의지도 없어. 라며 실망스러운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한편 스카이 스포츠의 해설가 게리 네빌은 경기 중 애슐리 영은 오버래핑이 많은 선수다. 작년에 득점왕인 손흥민이 계속해서 수비하다 보니 하프라인 너무 밑으로 라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의 수비 위치에 대한 지적은 이전 경기에서도 종종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그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토트넘은 이번 경기에서도 이겨냈습니다. 이는 토트넘이 아직 경기력을 잃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이번 시즌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해설가 게리 네빌은 이번 시즌 토트넘은 큰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시즌에는 정말 큰 문제를 야기할 것입니다. 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팬들도 이번 시즌 토트넘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더 나아가 향후 몇 년 동안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손흥민은 뛰어난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의 중요한 선수 중 한 명이며 이번 시즌에서도 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단순히 손흥민만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토트넘은 전반적인 팀력과 전략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감독이나 새로운 선수 영입 등의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시즌이 토트넘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팬들은 토트넘이 더 나은 결과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전 글의 요점을 파악할 수 없다는 말과 함께 헤드록 포로는 트래핑, 드리블, 크로스 등에서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메이슨의 다음 경기 플랜에는 페드로 포로, 랭글렛과 같은 선수가 남아있다면 토트넘의 유로파 리그 대출은 희망이 없다는 덧붙임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함께 해설하는 제이미 캐러곤은 토트넘 선수들은 기본적인 패스조차 제대로 못하는데 토트넘이 내년에 개선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라고 혹평했습니다. 한편 토트넘의 레전드 레드넵은 경기 후 히샬리송, 랭글렛, 스킵, 포로에게서 치명적인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특히 몇몇 이기적인 선수들은 동료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토트넘의 꾸준한 문제점이라고 전하며 지금 감독 선임이 계속해서 미뤄지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이 지경이 된 토트넘에 오고 싶을 감독이 있을까요? 손흥민과 케인도 다음 시즌 이적할 가능성이 높은데 토트넘의 현재 모습이 진심으로 안타깝습니다. 유럽 축구 최대 커뮤니티에서는 모든 선수들이 자기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어. 최악의 노잼 경기였어. 지고 있는데 유유자적 걷고 있는 놈들 봤어. 토트넘 팬들 열받겠다. 토트넘은 구단주부터가 바뀌어야 해. 히샬리송은 진짜 뭐지? 은돈별레 시즌 2. 내 축구 선수가 맞나 싶고 토트넘은 심각하다. 라며 토트넘을 조롱하기도 하며 함께 안타까워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토트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손흥민 선수가 계속해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안타까웠는데요. 최근 들어 괜찮은 패스를 받아본 지도 언제인지 모를 정도입니다. 개인적으로 빨리 토트넘을 떠나는 것도 고려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토트넘은 매니저 후보들과의 면담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유로파리그 진출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는 다음 시즌을 위한 새로운 매니저를 선임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미국 투자회사인 29인베스트먼트가 매각을 시도하고 있는데 매각 후 새로운 소유주가 출범하면 구단의 미래를 어떻게 개선할지 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과 케인의 이적 문제도 여전히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손흥민의 이적이 거의 결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도되기도 했는데 최근에는 이적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케인의 경우에도 이적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의 선수들은 올 시즌 많은 부상 문제를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선발 로스터가 일시적으로 빈약해졌고 경기력도 대폭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팬들은 구단의 의료진과 훈련 방식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팬들의 지지와 관심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토트넘은 이번 기회를 통해 구단 전반에 대한 개선과 혁신을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